프리젠테이션 강사시고 비전 명강사십니다. 우리 이찬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당 나갔을 때 딱 그런 느낌입니다. 참고로 아침마당에 가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아침마당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오늘 좀 해드리고요. 뭐 이것저것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연배들이 많다. 뒷모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삶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앞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알려드린다기보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머 살이 살쪄 Let's give it up, eat it up, baby. 나는 매번 맞아. 세상이 나를 살쪘다고 해도 그냥 먹는 거야 내 맘대로. 매번 바지를 입고서 닭다리를 뜯고서 탄산음료를 털면서 뒤뚱뒤뚱거리면서 배부르지 않지만 또 뭐가 되지나 광기는 놈이지만 소화가 됐지나 살이 안 쪘지나 원래 살찐 놈이니까 얼굴 두껍지만 지방도 두껍지만 내 신발은 키높이지 내 여자는 도망가 내 뱃살은 들어가지 내 바지는 멜빵 바지 멜빵 바지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멜빵바지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영상을 틀면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저 사람 왜 저걸 틀었지? 라는 반응이 있는데, 아까 방금 나온 주인공이 접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유튜브에 가서 조회를 하시면 지금 이제 6만 건 조회수가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싸이 패러디는 제가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강남스타일로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강사스타일, 젠틀맨을 패러디한 젠틀쌤, 그리고 나팔바지를 패러디한 멜빵바지,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는 것 같습니까? 유명해지려고. 솔직히 첫 번째 작품을 만들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왠지 올리면 유명해질 것 같았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없더라고요. 근데 시작부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원래 제 꿈은 가수였습니다. 네, 원래 가수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가수 중에 싸이를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다 망하더라고요. 맨 처음 좋아했던 가수가 싸이를 좋아했습니다. 군대 2번 가고, 네, 계속 안 나와요. 대마 좁혀서 잡혀가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좋아했는 가수가 누구냐면 거북이 좋아했습니다. 네, 혹시 거북이 아세요? 네, 거북이 네, 빙고 맞아요. 그걸 제가 예전에 성대모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터틀맨이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면 좀 안 돼요. 또 한 분이 더 있는데 MC몽이라고 있습니다. 방송 나가도 됩니까 이거? 이거 공중파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MC몽 좋아했는데 요즘 안 나와요. 네,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제가 좋아하니까 다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싸이가 대박이 납니다. 일명 강남스타일로 대박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He can do it. 그도 했다. She can do it. 그녀도 했다. Why not me? 나라고 왜 못해?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다. 싸이가 한대. 나라고 왜 못할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제가 지금 여기 3편의 패러디물을 일단 따라하는 그런 역할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오셨는데요. 왜 오셨습니까? 저 보러요. 거짓말. 네. 혹시 저 알고 계셨나요?
아, 몰랐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한 강사는 아닙니다. 왜,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아, 역시 제목에 충실하신. 제가 그렇다면 강의를 왜 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물으면 대꾸를 좀 해주세요. 근데 그냥 던지셔도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제가 강의 왜 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돈 벌려고요. 이렇게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나옵니다. 상식 발전을 위해서 아. 나 자신을 발전. 아, 맞습니다. 제 발전을 위해서.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좀 행복해요. 사실 별로 앞에 서는 게요. 떨리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돈이 안 나왔네요. 아, 돈도 버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네, 재능 기부 강연 왔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안 웃겨도 되고요. 별로 재미없어도 됩니다. 네, 제 돈 써가면서 왔어요. 저는 KTX 타고 네, 대전까지 와서 제 돈 써가면서 강의하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제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바꿔버리겠어. 맞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강의를 하니까.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깨달았어요. 확 바꿔버리겠어. 사람은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맞습니다.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강의가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 권입니까?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에게 바뀌어라 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입니다. 제가 1시간 20분 동안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요 순간은 자극을 받아요. 그래, 나도 가서 해야지. 나도 그래, 유튜브 만들어야지. 근데 집에 가시면 어때요? 다시 원상복귀 합니다. 네. 이게 세이프티 존이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하면 안전지대라고 하죠. 사람은 자기가 원래 있던 안전지대에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관성의 법칙이죠. 네. 물체 관성의 법칙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네. 어떤 법칙이죠? 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죠. 네.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은 다 맞추셨어요. 네. 네. 가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가려고 하고 서 있는 물체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계속 하려고 해요. 즉,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대편을 찍었어요. 다음 싸이가 나오면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까요? 따라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확률상 그렇습니다. 어제 늦잠 잔 사람은 오늘 늦잠 잘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 훨씬 높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을 어떻게든 제가 좀 무너뜨리고 왔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무너뜨려질까요? 제가 전부는 뭐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강사는 기대치가 높으면요 스스로 실망감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표는 가장 낮게 하십시오. 제 목표는 이 중에 한 사람만 바꿔놓습니다. 일명 소위 말해 영화에서 싸울 때 한 놈만 패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바뀔까요? 그러면 몇 퍼센트 바뀔까요?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한 겁니다.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사람만 팬다니까요. 안 바뀔 것 같아서. 100%. 100%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럼 신입니다. 100% 바꿔놓으면요. 저는 신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피는 사람을 담배 끊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개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의사가요. 담배 피우면 죽습니다 하고 딱 한마디 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 암이 몇 기입니다. 딱 선고받고 딱 강한 정말 그 생명에 지장을 줘야 그때서야 끊습니다. 제가 여러분 담배 끊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담배 다 핍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그 법칙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생명에 지장을 줄면 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몇 퍼센트 정도 바뀔까요? 2%. 네, 혹시 음료수 회사에서 나오신 건 아니죠?
네. 제 목표는요, 0.1%입니다. 네, 0.1%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0.1%는요, 쉽게 말해서 어제까지 노트 필기 안 하시는 분이요, 내일 노트 필기 한 장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책 한 권도 안 읽다가 내일 책 한 페이지 읽는 겁니다. 10,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이거 바꿔놨다고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걸 해봤어요. 하루에 0.1%씩 변화하기 시작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수학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프.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마이크가 0%입니다. 0%. 0%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제가 오늘 바꿔드린 0.1%입니다. 오늘 하루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거기입니다. 솔직히 별 변화 차이가 없어요. 자, 0.1%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매일 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10일이 지나면 1%, 한 달이 지나면 3%, 1년이 지나면 대충 36%, 2년이 지나면 6% 대충 하겠습니다. 네, 3년이 지나면 그제서야 이제 100% 바뀌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해봤습니다. 8년 동안 한 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만들어 놨습니다. 8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강의를 들으면요, 한순간 배워서 그걸 써먹고 바로 뻥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로또밖에 없습니다. 몇 분의 몇입니까? 자동차가 폭발해서 올라가서 그게 다시 재조립돼서 떨어질 확률이라 그러죠. 네, 사람들은 근데 강의를 한번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또 당첨 되기를 원하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요, 사입입니다. 그렇다는 건 사입이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거대로 해서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로또 당첨 정도 될 정도의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제 목표는 여기 계신 분 한 분 0.1% 바꾸는 게 제 오늘 목적입니다. 0.1% 정도 바뀌실 수 있겠나요? 네, 이겁니다. 제가 물었을 때요, 대답을 네라고 하는 게 0.1% 바뀌는 겁니다. 참 별거 없죠? 참 별거 없죠? 안 적던 사람이 적는 거고요, 책 안 읽던 사람이 책 읽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제목은요,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제 강의는 3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전을 발견하라, 비전을 디자인하라, 비전을 실행하라. 그런데 오늘은 비전을 발견하라는 학생들한테 주로 많이 하는데 어른들한테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성공을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2번과 3번을 좀 축약시켜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버드대학교입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1953년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자기의 목표를 글로 적어서 지갑에 들고 다니는가?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질문 다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자기의 목표를, 뚜렷한 목표를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혹은 벽에 붙여놨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시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손만 드시고. 4분밖에 안 계세요? 4분? 오케이. 내려주시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머릿속에는 일단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역시 수준 높으십니다. 내려주시고. 마지막,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딘가? 잘 모르겠다.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였고 하버드 대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사를 했는데요, 3%, 즉 100명 중에 3명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글로 쓴 사람은 3%, 그리고 13%는 목표는 있지만 종이는 적지 않았다. 마지막 84%는 별다른 계획 없이 열심히 살면서 취업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20년 뒤에 추적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명부를 찾아서, 주소를 찾아서 했는데요. 자, 3%, 즉 첫 번째 3%의 사람이 합한 재산의 양, 즉 여기로 보면 여기 3분이 합한 재산의 양과 나머지, 그리고 인터넷 보시는 분들까지 전부 합한 재산의 양, 인터넷 보는 분이 몇 분 없기 때문에 전부 합한 재산의 양, 누가 더 많았을까요? 3%. 네, 3% 맞습니다. 3%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2개죠. 한번 볼까요? 2개 뭡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는 뚜렷한 목표, 두 번째
종이의 기록인데 더 중요한 거는 종이에 기록해서 들고 다녀라. 혹은 벽에다가 붙여놔라. 이게 중요합니다. 종이에 적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들고 다니거나 벽에 붙인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창피합니다. 맞아요. 창피합니다. 저도요, 이거 처음에 배워서 벽에 붙였어요.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모들이 올 때마다 입대입니다. 야, 니 진짜 이거 하려고? 이러면서 막. 네. 근데 벽에 꼭 붙여야 됩니다. 혹은 꼭 지갑에 들고 다녀야 되고요. 아니면 제가 좋은 방법은 핸드폰 배경화면에 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핸드폰, 저는 다 합니다. 핸드폰 배경화면, 네, 바탕화면, 그리고 제 사무실 벽면, 요 세 개 딱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다. 저도 사람인데 게임 하고 싶잖아요. 스마트폰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목표가 이길까요? 스마트폰 게임이 이길까요? 목표가 이길까요? 그럼 다 성공합니다. 게임이 이겨요. 순간적으로 붙어봅시다. 순간적으로. 자, 예를 들어 다이어트가 목표입니다. 통닭이 이길까요?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통닭이 이길까요? 목표가 이길까요? 통닭이 이깁니다. 다 접었잖아요. 저도 접었습니다. 통닭이 이깁니다. 즉, 우리는요, 욕구, 즉, 눈앞에 있는 이득이요, 순간적으로 빨리 이득되는 거에 끌려갑니다. TV가 이길까요? 목표가 이길까요? TV가 이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니다. 근데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목표를 보고 봐야 돌아가요. 먹고 있거나 TV 보고 있으면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벽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뚜렷한 목표입니다. 뚜렷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되게 유명한 책이죠. 이게 100만 부 가까이 팔렸나요? 몇만 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세 이상 찍었어요. 100세 이상 찍었는 거는 뭐 100만 부가 팔린 것 같아요. 혹시 이 책 껍데기라도 보신 분? 껍데기는 많이, 이거 되게 이 책이 많아요. 이걸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실 분 계신가요? 영어 내용을 R, V, D 풀어보실 분? 괜찮아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네. 갑자기. 맞습니다. 네. 한 번만. R은 realization. B는 비전? 아닙니다. 비주얼 아닙니다. 그렇죠. 비비드. 자, R은 realization, B는 비비드, D는 자신 있죠. 네. 그렇죠. 마지막 건 자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한글로 풀면 어떨까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네,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는 거죠. 네, 뚜렷한 목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 혹시 보신 분? 많이 안 보셨나요? 영화 한 분, 두 분? 네. 저는 이 영화를 2009년도에 봤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 백인 할아버지와 흑인 할아버지가 병실에서 만납니다. 암에 걸렸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둘 다. 까짓거 죽기 전인데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I run hospitals, not health spas. 2 beds to a room, no exceptions. There was a survey once. 1,000 people asked if they could know in advance whether they want to know the exact day of their death. Who the hell is that? Who the hell are you? 96% of them said no. Oh, God. What am I, in the morgue? That was the first time I laid eyes on Edward Cole. I want my own room. You run hospitals, not health spas. 2 beds to a room, no exceptions. Damned if I'm gonna spend the next 3 weeks laying next to Zombie Boy. My freshman philosophy professor signed this exercise and called it a bucket list. We were supposed to make a list of all the things we wanted to do in our lives before we Kick the bucket. Cutesy. It's pointless now. We could do this. 네, 죽기 전인데 한번 해봅시다 이럽니다. Should do this. 하늘 스카이다이빙 하세요. This is living. I hate your rotten guts. 한 개씩 하고 한 개씩 지웁니다.
You gonna drive it or buy it a dress? Yes. 자동차 드라이빙 하는 만리장 영상에서 오토바이 타기. I've got 45 years greased up under the 자, hood of a car. 간단하게 이렇게 보셨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2009년도에 봤습니다. 사람이 뭐 총에 맞거나 이런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바꾸는 영화를 뽑으라면 저는 이 영화를 뽑습니다. 학생들에게 영화를 추천해달라, 사람들이 영화를 추천해달라면 저는 반드시 이 영화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는 실질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허구죠. 소설이죠. 픽션이죠. 실질적인 내용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존 고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존 고다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127개의 그 목록을 적어가지고 막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존 아저씨의 꿈의 목록이라는 책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존 고다드는요, 어렸을 때 숙모하고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하고 숙모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했더라면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듣고 난 나중에 커가지고 그런 이야기 안 해야지. 그래서 127개의 목록을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적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적었는데 이런 목록들을 적었습니다. 한글로 바꿔보면 주로 어렸을 때부터 탐험에 대한 쪽이 좀 많았어요. 네, 뭔가를 탐험하거나 가보거나 뭐 이런 것들, 우주여행도 심지어 있고요. 그 중에 마지막에 보면 21세기에 살아볼 것. 네, 1920년도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세에 2000년도를 넘어서 21세기에 살았던 요 마지막 목록도 했고요. 2013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압니까? 맞습니다. 되게 유명하죠. 김수영이라는 분입니다. 여수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일명 소위 말해 고등학교 때 날라리였습니다. 날라리였어요. 이분이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몸에는 지금도 칼자국이 많다고. 일명 놀았다라는 겁니다. 네, 놀았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태지의 컴백홈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도 실질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냐면 도서관에서 신문을 봤어요. 어떤 신문이냐면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하고 이 내전이 막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사람들은 지금 생사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오토바이 타고 폭주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연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야, 우리 학교에 지금 에스카이 간 사람 없어. 야, 너 대단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란듯이 한번 해보겠다 하고 결국은 연대에 합격을 합니다. 연대를 합격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찢어질 듯이 가난합니다.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골든벨이 왔어요. 골든벨이 와서 자기가 골든벨에 가서 무조건 1등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CD를 붙이고 나온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CD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CD를 붙이고 실업계 최초로 골든벨을 울립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연대도 가고 막 있다가 나중에 외국계 기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원래 기업에 합격하면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죽을 위기가 오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 위기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초기라 완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술할 때 내가 이거 만약에 이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조만간 몇 년 후에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똑같이 목록들을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요. 73개의 목록을 적었습니다. 적고 이 목록들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김수영이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이 책인데 도서관에 가면 많고요. 이 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꿈꾸는 다락방만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목록을 2009년도에 이걸 적었습니다. 물론 저는 30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요. 네, 39개 정도의 제 목록들을 적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썼다가 지웠다가 뭐 바꾼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바뀌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이 중에 한 거는 줄을 이렇게 지금 꺼놨어요. 네, 이렇게 쭉 꺼놨는데 예전에 2012년인가요? 11년에 제가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콘서트를 한번 했는데, 그 싸이 콘서트 때 갔는데, 싸이 콘서트를 갔어요. 싸이가 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싸이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나도 콘서트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동그라미 쳐보면 이렇고요. 확대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전 좀 집요한 병이 있습니다. 차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못 보셨어요? 멜빵바지 제 닉네임이 싸니입니다. PSNY입니다. PSY는 싸이고요. PSNY, 네, 싸니라는 제목으로 제가 싸이를 따라서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대구 있는 시내에 있는 클럽을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네, 백댄서 2명과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20곡을 불렀어요. 20곡 부르면 어떻게 되시는지 압니까? 싸이 노래를. 점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막 이렇게 전부 했어요. 저는 가만히 절대 노래 발라드 한 4곡인가 불렀어요. 부르기는. 다 댄스입니다. 그렇게 20곡 넘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제 콘서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 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가수가 꿈이어서 전국에 막 노래를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요. 이거를 제 친구 금동이가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방송국에서 이걸 보고 전화가 옵니다. 나오래요. 나갑니다. 뭐 이렇게 나갔는데 뿐만 아니라 뭐 팔도 모창 가수왕도 나갔고요, 무한도전도 나갔고, 그리고 아침마당도 나가고 이렇게 썼는데 정말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쭉 있고, 무한도전 볼래요? 무한도전도 있는데 이게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싸이 닮은 꼴을 찾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콘서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근데 이것도 전략이 있습니다. 참고로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있는데, 이거 당첨될 확률을, 솔직히 싸이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솔직히 안 닮았어요. 안 닮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사진을 올릴 때 저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하철에 가서요, 저희 아까 그 백댄서 2명이랑 네, 찍습니다. 머리도 올리고 반짝이도 있고, 원래 막 라이브로 부르기도 하는데, 는 혼자가 편하고 외로울 뿐이고 갑니다. 아저씨 막 지나갑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작가가 저에게 쪽지가 왔습니다. 나오랍니다. 갔습니다. 그래서 네, 나왔죠. 저 의상 구매비만 한 60만 원 들었습니다. 저는 반짝이, 참고로 이때 싸이가 완전 올 반짝이를 다 입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똑같은 걸 해야 되겠다, 전략적으로.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이라고 있어요. 서문시장에 가서 원단을 제가 먼저 골랐어요. 그리고 수선 맡겨서 제 치수 다 재가지고 제 맞춤으로 만들었고요. 얘는 그냥 두건으로 하나 둘렀어요. 네, 이렇게 가서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작가가 저 섭외도 돼서 갔기 때문에 어디 가면 저는 무한도전 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같으면 다 드리고 적으라 하고 하는데 오늘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할까요? 합시다. 인터넷 온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좀 손해죠. 뭐 왔는 사람이 득 봐야죠. 네. 이게 바로 0.1%입니다. 이거 하나 적는 거. 문제는 여기서 하는데 이걸 가져가서 집에까지 적어야 돼요. 네, 집에 가셔서 한
자기가 쓸 수 있는 한 20개 이상 적으십시오. 제가 뚜렷한이라고 했는데 아까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 타기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물론 저도 유럽 가기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유럽 가서 피사의 사탑 앞에서 사탑 세우기 그거 있잖아요. 뭐 밀기 이런 사진 찍기 혹은 파리에 있는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적어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버킷리스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버킷리스트는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단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뭐냐면 바로 미래 얘기입니다. 미래 얘기. 말 그대로 내가 미래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단어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하루로 이뤄진 일을 펼치는 겁니다. 자, 이상호 선수가 좀 약간 낮은 수준의 그 일기인데요. 초등학교 때 썼답니다. 나도 열심히 해서 신문에 나오고 뭐 국가대표도 됐으면 좋겠다. 요건 좀 낮은 레벨의 미래 얘기고요. 혹시 타이거 JK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타이거 JK인데요. 윤미래 남편으로 유명합니다. 1996년에는 나는 제일 돈 많이 버는 슈퍼스타 이 지구에서 네, 1억이라는 돈이 1990년 1억이었는데 1억 벌 거다. 내 믿음은 너무 강해서 난 벌써 테이프 보이시죠? 벽에 붙여놨다는 거야. 붙였다 그러죠?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참배당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지금 결심을 지어놨 거예요 이제. 다시 미국으로. 그럼 이제 그 들고 다니고 1집, 2집, 3집이 힙합 앨범 중에서 1위적으로 사랑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음악을 내가 가져왔다고 막 언론에서 장사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매니아를 있었어요. 그리고 그바이프를 만들고 1위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막 가고 이러면서 본인이 했던 그 꿈을 이뤘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뚜렷했고 벽까지 붙였어요. 확실하게 됐죠. 물론 시기가 1996년은 아니었습니다. 1999년 정도, 한 3년 정도 늦었지만 늦어져도 계속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12월 1일 날 제 첫 번째 강의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미래 얘기를 썼습니다. 내가 20년 뒤에는 이런 강사가 될 거다 하고, 참고로 첫 번째 강의는요, 이 빔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빔 프로젝트 들고 가고, 화면, 이거 화이트 스크린 제가 들고 가고요, 마이크가 없고요, 학생들이 강당이 없어서 거기 학생 식당에 동그란 빨간 의자에 이렇게 땡기는 거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300명에게 마이크 없이 생목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1시간 동안. 고등학생 안 듣습니다. 그것도 수능 쳐는 애들인데요.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할 때 제가 20년 뒤에 난 이런 강사가 되겠다 하고 적어놨습니다. 서울대 강의가 있는 날에서 KTX 타고 대구에서 출발했다. 기차에서 잠을 청하는데 전화가 울린다. 강의 요청 전화다. 그런데 스케줄이 중복이라 거절했다. 기분은 좋다. 잘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강당에는 3,000명이 인원이 내 강의를 들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강의는 잘 끝난 것 같다. 내일은 저자사인회가 있는 날이다. 손 아프겠네? 크크. 이렇게 적었는데요. 지금 약 6년, 7년 정도 흘러가고 있죠. 제가 11월, 12월은 피크, 완전 피크 그겁니다. 작년 11월, 12월 달 총 60개 정도 강의했었습니다. 거의 매일 했죠. 하루에 2개씩 한 날도 있고 3개씩 한 날도 있고 중간중간 몇 번 쉬긴 했는데, 진짜 중복 전화 왔는데 제가 못한다고 이야기 진짜 많이 해봤어요. 오, 이거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서울에서 전화가 옵니다. 강의하러 가죠. KTX 타고 오늘은 대전에 왔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저자 사인회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11건 정도는 사인을 오늘 했습니다. 조금씩 이루어지죠. 조금씩.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약 13년 정도 남았는데 저기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걸 하루로 푸세요. 이게 뚜렷한입니다. 비비드죠. 그걸 갖다가 더 생생하게 단어가 문장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인 미래 얘기, 즉 문장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 늘렸으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는 시각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기법. 이 기법은요, 제가 이 이야기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술에 취해 보이는 것은 헛것이지만 꿈에 취해 보이는 것은 현실이 될 미래다. 네, 제 책에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여운이라는 카피라이터가 쓴 글에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제 인생에 한마디의 문장을 적으라고 하면 저는 그 문장을 적습니다. 제가 그 문장 적는데 제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문장이라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각화 기법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서 있는데요. 제 걸로 할게요. 지금 여기에 서서 지금 강의하고 있죠? 강의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약 30명 정도 네,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30명 강의를 할 때, 100명 강의할 때, 1000명 강의할 때 마찬가지지만 3000명이 있다고 저는 시각화를 합니다. 3000명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대 강당에 가서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일명 뭔가를 이동하는데 자기가 연단에 서서 이렇게 발표하겠다라는 거 CEO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강사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꿈을 시각화시키는 기법입니다.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그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는데 모델 아니면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자기가 모델이 돼서 이 패션쇼를 걸어가겠다. 이게 바로 시각화죠. 진짜 무서운 겁니다. 눈을 감았을 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 꿈을 꾸는 이 시각화 기법은 굉장히 무서운 기법입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네. 손정의라는 사람입니다. 제일교포 3세. 할아버지가 이제 일본에 넘어가서 이제 있다가 원래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원래 꿈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일명 조센진을 한국 사람을 그 일본에서는 선생님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접고 과감히 접고 미국에 가서 이제 뭘 배워왔는데 그게 바로 인터넷, IT 이런 것들을 배워서 옵니다. 와서 1981년도에 자기 그 사무실을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없었으면 위에 선풍기가 달달달달 거리는 소리가 났고요. 그리고 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명에 세웠는데요. 손정희가 직접 한 걸 제가 캡처해왔습니다. 제가 옮긴 말이 아니라 귤 상자가 있었는데 나무 상자 위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이 2사람에게 1시간 동안 다른 기업들은 1억, 2억 할 때 우리는 조 단위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밑에 30년 뒤를 봐라. 우리는 그런 회사가 될 거다. 했는데 2사람이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만 달달달달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얘들 2명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나갔대요. 일주일도 안 돼서 나갔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시각화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이건희가 있었다면 일본에 손정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거의 제일 아는 부자죠. 그 3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만큼 인원수가 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시각화 기법인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 서울대 강당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진을 매일 봅니다. 보면서 강의할 때마다 봐요. 서울대 가서 3,000명.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 이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줄을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가요. 좀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뒤로 나가서 이 뒤로 다 돌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뒤에서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블로그 하는데 파워블로그 아직 아닙니다. 아닌데 파워블로그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제 시각화 기법. 네이버에 이창현 치면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시각화 제가 합성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거 저는 키가 얘보다 커요. 169.3입니다. 네, 얘는 168이었지만 난 169.3입니다. 이것도 제 거 아니고요. 그냥 이게 합성시켜놨어요. 나중에는 이창현 쳤을 때 제가 나올 거라는 거. 근데 이거 합성했는데 신기한 거는요. 지금 치면 바로 맨 위에는 안 뜨는데요. 제 책도 뜨고요. 제 블로그도 뜨고 많이 뜹니다. 제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죠. 이창현이라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라 동명이인이 좀 많아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1등 되는 게 또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년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합성입니다. 합성입니다. 시각화인데 합성입니다. 네, 이거 방송에 나가서 특강한 적 없습니다. 아침마당 노래 부르러 나갔지 특강한 적은 아닙니다. 합성입니다. 네, 나중에 진행자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서 진행하고 싶어서 합성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시각화를 시켜놓고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 꿈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디자인하는 세 가지 방법. 버킷리스트. 두 번째, 미래기. 세 번째, 시각화. 이 세 가지 기법을 일단 구체화를 시키십시오. 이게 비전을 디자인하라의 핵심입니다. 원래 좀 더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줄이면 여기 세 가지가 있고요. 이 파트 3를 안 하고 가면 이게 다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파트 3까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실행 방법이 많은데요. 저는 한 개, 오늘 뭐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 그 얘기 하러 갈 겁니다. RMVD 이거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성 작가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RMVD는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생생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매일 봐요. 1등 자리. 저거 내 거, 이거 내 거. 하루에 6시간씩 매일 365일 다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가 빠졌죠, 여기? 빠졌어요. 네, A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책 쓸 때 요렇게 꿈꾸는 다락방 그 이후 해가지고 제가 요렇게 책 쓸 겁니다. 뉴턴이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이 중력의 법칙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던 이유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성이라는 거인 위에 올라갈 겁니다. 다 해놓는 거에 그 위에 내가 한 계단 더 쌓을 겁니다. 제가 쌓으면 여러분들 올라가십시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단을 쌓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는 액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hing happens until something moves. 네, 갑자기 영어 하니까 놀랬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원래. 한번 풀어볼까요? Nothing happens. 무슨 뜻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Until something moves. 당신이 움직이기 전까지 당신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생하게 꿈꿔보십시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게 있죠. 사람들은 일명 B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광고인데요. 한번 보시죠. 2013년 새해가 됐습니다. 한 남자가 B를 받았어요. 뭐하냐? 역시 무리였군. 틀려라 5천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작심삼일입니다. 크게 움직이면 작심삼일이 된다. 작심삼일이 된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죠. 제가 미리 이야기했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하루는 바뀔 수 있지만 평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드는 공식입니다. 꿈을 how로 나누십시오. how. 여러분들이 적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how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까? 어떻게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2030년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는 여기서부터 나누는 겁니다. 다시 나눕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눕니다. 제가 3번 나눴죠. 결국은 여기 가면 2016년에 해야 될 게 있고요. 이걸 다시 나누면 오늘이 나옵니다. 오늘이 나와요. 이게 성공하게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나누라. 그래서 마찬가지 오늘 미리 이야기 다 하셨습니다. 네,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실행하라. 그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크게 생각하는 게 이 드림이에요. 나누는 방법은 how입니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how로 나눠볼게요. 2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이는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크게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페이지 읽는 겁니다. 이거는요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대충 봐요. 특히 제 책 같은 건 10페이지 금방 봅니다. 해민스님 책 금방 봐요. 그런 거 봐도 됩니다. 대신 줄을 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걸 마음속으로 상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책을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SNS에 메일 올고 하루에 한 페이지 쓰는 겁니다.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었어요. 저도 이걸 알고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꿈을 how로 계속 나누면 오늘이 나옵니다. 몫이. 오늘 해야 할 일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오늘 할 일을 매일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그 버킷리스트 혹은 꿈을 데려줍니다. 이게 방법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일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보나요? 제 블로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돼요. 매일 올리니까요.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됩니다.
순위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돼요. 지금 2만 등 안에 처음 들어간 건 오늘 체크해보니까 오늘 2만 등 안에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고 해보니까 제 꿈으로 한 발자국씩 천천히지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빅띵크 스몰 액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계속 하면 됩니다. 진짜 뻔한 이야기인데요. 슬럼프가 오잖아요. 이게 그게 있어요. 강사들이 시작하면 중간에 많이 그만둬요. 진행자도 마찬가지고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신주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냐고 묻길래 매년 책을 썼고요. 그리고 저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 같이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책 팔다 보니까 안 팔리니까 그만뒀고요. 저는 안 팔려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베스트셀러 책이 한 권 올라가고 그 다음 냈는데 더 올라가고 그 다음 냈는데 더 올라가더라.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슬럼프 있었습니다. 강의하면요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법니다. 네, 많이 못 벌고요. 작가 하면요 책 안 내줍니다. 제가요 한 개만 알려드리면 제 그 울림 책 있죠 이거 이 책 제안서를 제가 몇 개 넣었는지 압니까? 140군데 정도 넣었습니다. 계속 될 때까지 했어요. 140군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140군데 해가지고 계약 다 했어요. 계약금 다 받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원고를 보내주니까 캘리그라피가 마음에 안 든대요. 예술 작품 모나리자에 눈썹 없다고 눈썹 그려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파기했어요. 다시 30군데 또 넣기 시작했어요. 또 됐어요. 이번에는 제 글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안 한다 그랬어요. 또 다시 30몇 군데 넣었어요. 그게 약 200군데 제안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 책이 나온 겁니다. 슬럼프죠? 계약 2번이나 파기했어요. 네. 방법은 계속한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한 대 죽을 것 같았어요. 계약 파기해보세요. 저거 어떻게 140번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무 원초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인터넷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이창현 치시면 나오고요. 저는 100% 답장 다 해드립니다. 100% 답장 다 해드리고 인터넷도 마찬가지 보시고 혹시나 질문 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답변은 안 됩니다.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빠른 답변은 안 되고 100% 답장을 다 해드립니다. 없으면 마칠까요? 네. 마지막 한 개만 이야기 더 하고 마칠게요. 김병철 소장님이라는 강의 스승님이신데 이 스승님이 2008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때 제 슬럼프였어요. 강의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한 달에 강의 한 개 있으면 진짜 많은 달이고요. 하나도 없으면 한 개도 없는 날이었어요. 그 시즌에 우리 사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 써보래요, 저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무슨 책을 씁니까? 저는 맞춤법도 모르고요. 저는 책도 안 봅니다. 제가 무슨 책을 씁니까? 그래서 그럼 하루에 한 페이지 쓸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 제가 블로그에 그때 당시에 블로그 좀 했으니까 블로그에 쓰듯이 쓰면 쓰죠. 그러면 그걸 매일 해라. 그래서 매일 쓰면 365페이지가 나오고 그걸 그대로 책으로 묶어라. 그럼 네 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써가지고 인터넷에 카페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을 했죠. 총 2008년 11월 11일 날 첫 번째 글을 썼습니다. 11일 두 번째, 13일 세 번째. 저도 작심삼일 했었습니다. 스톱했죠. 근데 사부님 전화 온 거예요. 야, 너 왜 안 써?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올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는 몰아서 쓰겠습니다. 이게 몰아서 일주일 단위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썼어요. 몰아서 한 7페이지, 8페이지를 몰아가지고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리니까 나중에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바로 파워포인트 2007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 썼는 날짜를 한번 보려고 내가 몇 년 만에 책을 썼을까. 2008년 11월 11일 날 첫 글을 썼고요. 2009년 11월 11일 날 책이 정확하게 1년 만에 출간이 된 거예요. 저도 이걸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출판사에게 출판해달라 그러면 밀립니다. 무조건 밀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래 빼빼로 데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빼빼로를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이걸 해냈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좋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되네? 그때부터 매일, 물론 매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일주일에 그래도 3번 이상, 보통 평균적으로 한 5번 정도는, 저도 사람인지라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5번 정도를 매일 썼습니다. 7년 8년 동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 네, 하루에 한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스몰 액션 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